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통사고와 그 치료 재활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23년 9월 21일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고로 비골이라고 하는 정강이 바깥쪽 뼈 골절을 당했습니다. 그 치료 과정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말씀을 해보면, 첫날 이제 응급실 방문을 했습니다. 엑스레이와 CT 촬영을 했고, 제가 입원까지 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임시 깁스를 하고 목발을 지급받고, 그리고 진통제 처방만 받고 퇴원을 했습니다. 외래 진료 예약을 잡았는데 하필 그때 추석 명절이 끼어 있어가지고 한 2주 정도 지난 10월 4일에야 이제 외래 1차로 전공의 선생님을 만났고요. 별다른 말씀은 없으셨고, 부추형 깁스, 착탈이 가능하고, 주간에 활동할 때는 깁스를 착용한 상태로 활동을 꼭 하고, 야간에 수면 시에는 이제 깁스를 풀고 자도 될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사고 당일부터 한 6주 뒤 11월 1일 외래 2차 이제 방문을 해서, 그때도 이제 엑스레이 촬영을 했고, 회복 상태가 양호해서 이제 깁스를 해제를 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영이나 실내 자전거처럼 다리에 직접 하중이 가해지지 않는 운동 정도는 이제 괜찮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 가까운 곳에 있는 이제 재활 치료하는 곳을 찾아서 재활 치료를 병행하는 것도 괜찮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직접 재활을 해보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따로 이제 재활병원을 찾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제 무릎 부분이 생각보다 잘 굽어지질 않아서 혹시 이제 무릎에 다른 이상이 있을까 걱정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11월 10일 이제 무릎 전공의 선생님 이제 예약을 잡아주셔가지고 이제 그때 방문을 했더니, 엑스레이 상으로 이제 뼈에 이상 소견은 없다라는 진단을 받았고요. 뭐 인대라든지 근육 부분을 정확히 살펴보려면 이제 MRI 촬영을 해야 된다고 하시던데, MRI 같은 경우에 이제 자동차 보험으로 잘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이제 자칫하면 개인이 자기 비용을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게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MRI는 특별히 찍어보진 않았습니다. 12월 3일 사고로부터 약 10주 정도 지난 엑스레이 촬영을 했고, 뼈가 잘 붙어 간다, 조금 더 이제 뭐 가벼운 운동 정도는 괜찮다, 축구라든지 뭐 농구라든지 이렇게 급격한 움직임이 있고 갑자기 이제 체중이 이제 걸리는 그런 운동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달리기 정도는 어떤가요? 그랬더니, 이제 처음에는 천천히 느리게 시작해서 이제 서서히 올려가는 정도는 괜찮을 거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2024년 3월 13일 이제 마지막 외래가 잡혀 있습니다. 이제 그때는 이제 사고로부터 한 6개월 지난 시점인데, 그때 이제 엑스레이로 뼈 상태를 한번 살펴보고 치료를 마무리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이제 재활에 관련된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사고 이후 한 4주 정도까지는 절대적 안정기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이때는 이제 섣부른 재활이나 움직임보다는 충분한 휴식, 영양 섭취 등이 이제 오히려 더 필요한 시기인 것 같고요. 실제로 제가 한 3주 정도 지났을 때 이제 회복 상태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깁스를 풀어놓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재활 운동을 한다고 다리를 어떻게 움직이다가 갑자기 이제 뜨끔하는 통증이 이제 다리에서 느껴지면서 거의 한 일주일 이상 퇴보를 해버린 거예요. 일주일 이상 이제 손해를 본 것 같고, 뭐 제가 이 경험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급해서 이제 너무 급하게 움직이다 보면 이제 오히려 회복을 더 지연되게 만드는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사고 이후에 한 3, 4주까지는 그냥 편안하게 쉬면서 꼭 필요한 활동만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때부터 이제 깁스를 풀 때까지를 이제 소극적 재활기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소극적 재활기는 상처 부위는 계속 조심을 해야 되는데, 부상 부위가 아닌데도 깁스를 한 상태에서 이제 움직임이 약간 저하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뭐 발가락이라든지 발목이라든지 무릎.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회복을 하기 위해서 조금씩 움직여지는 이제 그런 기간이라고 제가 소극적 재활기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깁스를 한 6주 뒤에 깁스를 해제하고 나서 이제 회복 상태를 살피기 위해서 한 10주 뒤에 다시 병원에 방문할 때까지는 제가 이제 적극적 재활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때는 이제 깁스를 해제했다는 이유가 사실은 이제 이 뼈로
자기 체중을 완전히 받쳐도 된다는 걸 의미하니까 부상 부위를 포함해서 이상이 있는 전체 부위를 좀 더 적극적으로 약간의 고통이 있더라도 참아가면서 적극적으로 재활을 하는 시기인 것 같아서 제가 적극적 재활기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10주 후에 엑스레이로 뼈의 원활한 회복 상태를 확인한 이후에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 회복을 위한 재활기라고 6개월 뒤에 다시 확인할 때까지 이제 그때는 이제 목표가 이제 완전 회복이죠. 재활은 그냥 뭐 물리 치료를 받는다든지 뭐 찜질을 한다든지 마사지를 받는다든지 뭐 이게 재활이 아니라 어떤 물리 치료사가 얘기를 하는데 진정한 재활은 원래 기능 100%로 돌아가는 게 재활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말을 듣고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시기는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이전 상태로 100% 돌아가야 되는 시기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완전 회복을 위한 재활기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어떻게 이제 재활을 했는지, 제 재활 과정은 이랬는데 재활 과정을 지나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았을지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절대적 안정기라고 제가 말하는 기간에는 저는 이제 무리해서 움직이다가 일주일 이상 퇴보하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무슨 활동을 한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냥 깁스 안에서 발가락 정도를 위아래로 들었다 내리거나 아니면 옆으로 벌리고 뭐 엄지발가락 뭐 올린다든지 이제 이런 정도 활동을 해서 혈액순환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정강이뼈 골절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발가락을 움직여줌으로써 피가 잘 순환이 돼가지고 이제 뼈에도 영양이 공급되고 그리고 또 이제 붓기 엄청 많이 붓거든요. 붓기 제거에도 더 좋았던 것 같고 그 정도 활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발가락 움직이면 발이 막 시원한 게 느껴지거든요. 또 뭐 이건 이제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하는 얘기인데 이제 항상 그런 말들 하죠. 이거 다쳤는데 술 먹어도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크게 외상은 없는 상태라서 사실 이제 술을 조금씩은 마셨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안 마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마신다고 해서 애가 확 나빠지거나 그런 건 없었는데 약간 더 이제 붓기가 조금 더 심해진다든지 그날 오후쯤 돼서야지 이제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든지 이제 이런 좀 안 좋은 영향이 있는데도 이게 다치고 나니까 사람이 활동도 줄어들고 좀 심적으로도 많이 우울해지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화장실 가서 앉아 있는 것도 불편하고 책상에 앉아서 책 보려고 앉아도 다리가 아파서 이제 오래 못 있다 보니까 이제 우울감도 심해지고 그리고 이제 좀 예민해지고 짜증도 많이 내고 저희 아내한테 잔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좀 예민하게 굴어가지고 먹는다고 큰 탈은 나지 않지만 만약에 빠른 회복을 원하신다면 술은 안 하시는 걸로 그리고 담배는 더더군다나 안 하시는 걸로 소극적 재활기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발목을 깁스 안에서 들었다 내렸다 그리고 좌우로 움직였다 이제 이런 운동을 했고 그다음에 누운 상태에서 이제 고관절을 이용해서 이제 허벅지를 양쪽을 번갈아 가면서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제 이런 운동. 부상 부위랑 관련 없는 이제 뭐 상체 운동이라든지 코어 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제 통증이 가신 다음부터는 이제 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거긴 어차피 한다고 해서 이제 뭐 하중이 가해지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적극적 재활기 들어서서는 가능하면 이제 예전에 하던 근력 운동 다 제대로 해보려고 하고 무릎 가동 범위가 제일 안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릎 가동 범위 늘리는 훈련을 좀 더 열심히 했습니다. 적극적 재활기를 지내면서 이제 저는 제일 중점으로 둔 게 걷기, 원래 속도대로 걸을 수 있도록 만들자. 그리고 계단을 바르게 무릎을 올리고 내릴 수 있도록 만들게 하자. 이게 이제 사실 제일 큰 목표였던 것 같아요. 무릎이 가동 범위가 안 나오니까 무릎의 가동 범위를 보완하기 위해서 몸을 틀게 되고 그리고 고관절이 좀 과하게 움직이게 돼가지고 없던 이제 고관절 통증도 좀 생겼고요. 아직도 이제 완전 회복은 안 된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나가서 한 2-3km씩 매번 걸어주고 일단 걷기를 원상태로 복귀시키는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2-3km씩 매일 하루에 2번 정도 걸어주고 있습니다. 저녁 걷기를 하러 나왔습니다. 계단 오르내리기 연습은 뭐 실제 계단에서 하는 것도 괜찮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텝박스를 하나 구입을 해서 옆에 있는 뭐 문틀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홈트레이닝 바 같은 거를 잡은 채로 좀 천천히 움직이면서
가동 범위 확보와 그다음에 뭐 근력 강화까지 연습을 하면서 이제 계단 오르내리기 연습을 했고요. 그 외에 이제 스텝박스를 이용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운동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완전 회복을 위한 재활기에 들어서서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가벼운 조깅 정도는 괜찮다는 말을 듣고 처음에는 이제 걷는 도중에 한 200m 조금씩 뛰어보고 다시 걷고 이제 이거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 올려서 뭐 1km 뛰기 이런 식으로 늘려서 지금 현재는 이제 10km까지 다시 이제 달리기를 했고요. 10km도 이제 다행히 1시간 이내로 뛰어냈습니다. 가끔씩 이제 뛰는 자세를 흉내내면서 뛰는 연습을 조금 하고 있는데 확실히 어제보다는 편하네요. 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은 3km를 달렸습니다. 교통사고 이후 최장 시간이 45분 달리기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10km 하프 그리고 이제 풀코스까지 가능하다면 이제 올해의 목표였던 서부포를 내년 가을 대회에서는 또 한번 다시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 다치고 나서 언제 다시 달릴 수 있을까? 내가 예전처럼 다시 달릴 수 있을까? 처음에는 이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재활 과정을 이제 거쳐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다시 달리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구나.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겠구나. 차근차근 준비해가면 꼭 달려진다는, 다시 달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 시기에 맞는 꾸준한 재활을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